자, 우리가 이제 마블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의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만들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가지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당연히 얘가 파츠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폴리그룹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얘네끼리는 하나겠죠. 왜 하나죠? 여기가? 여기 패딩이잖아요. 패딩 부분. 그래서 컨트롤 W를 누르면 이제 이 동네끼리는 이제 하나. 자, 그럼 여기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여기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남죠? 이제 여기를 빼면은 이제 이렇게 남는 겁니다. 요 구간도 얘네끼리는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겹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지가 좀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보죠. 뭐 일단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폴리그룹을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이 그룹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뉘는 거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해둔 다음에는 이거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툴에서 이거 나누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개로 쫙 나뉘면서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이거 컨트롤 W 누르면 하나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플릿에서 그룹 스플릿으로 클릭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룰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나눌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얘네 두 개 꺼두고, 지금 얘네가 겹이 여러 겹이 있는데 앞뒤면으로 겹이 돼 있는데, 근데 다 한쪽 면만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니셜라이즈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 더블 꺼보면 그렇죠, 이제 한쪽 면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겹이 세 겹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폴리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오토그룹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겹으로만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안쪽이랑 바깥쪽을 바꾼 다음에 플립 시켜줘야 돼요. 안쪽 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까지 해주고, 맨 아래쪽에 여기 이쪽, 이거 잘못, 아니구나, 맞구나. 여기랑 여기 빼주고, 여기 나머지 면들 있죠? 얘네만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플레이 프로퍼티 가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플립이 있습니다. 이걸로 플립해줍니다. 얘네 이렇게 해주면 얘네가 양면으로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처리해야 될 첫 번째 그거였던 거고요. 이렇게 처리된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저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걸 면을 늘려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외곽이 안 찌그러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면이 부드럽게 많아지게 해주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저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오메트리 가서, 그리고 지금 이 설명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브러시에서 다룰 때 이렇게 마블러스에서 가져온 오브젝트를 면 편집하는 거는, 이거는 기초 설명은 아닙니다.
이전에 마블러스에서 지브러시로 가져와서 편집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내용이 1도 모르겠는걸?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거는 영역이 다른 영역입니다. 이전에 몇 번 진행을 해봤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모디파이어 토폴로지에서 할 건 없고, 어딨니? 크리즈에서 크리즈 폴리그룹 해준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된 상태로 이제 이거를 하이폴리곤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30만 개니까 좀 더 써도 돼요. 30만 개 한 120만 개까지 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이 상태에서 저거를 써주면 되겠죠. 어디 갔니? 디포메이션 가지고 이제 이거를 편집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건데, 뭐 이런 거를 써주거나, 두께를 조금 더 이렇게 불려주거나, 조금 더 빵빵하게. 이거는 수치값을 살짝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하고 기입해서 0.01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1 엔터, 이렇게 1은 너무 크고, 인플렛 0.5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스무스는 왕창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끝까지 늘리고 리피트 액티브 클릭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면 구조상 진행을 해주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저렇게 안 뚫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이전에 있었던 것도 뭐 날려서 상관없어. 여기 하고 여기 빼고, 얘네를 이런 식으로 다 빼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그럼 얘네만 이렇게 따로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따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 면이 정확하게 딱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웰드 포인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가 거의 딱 붙어요. 이 상태라면 여기를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한번 해보죠. 한 요 정도만 해놓고 해봅시다. 해보고 안되면 뭐 또 다른 방법 찾으면 되니까. 자, 또 디포메이션에서 스무스 끝까지 늘려주고. 그렇지.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면이 다 붙었으니까 붙은 데는 문제가 안 생겼죠, 그죠? 근데 이제 면이 안 붙은 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면을 붙이면 된다. 어떻게 붙였죠 아까? 요걸로 붙였죠. 요거 어디 갔니? 근데 이거를 앞면 쪽과 뒷면 쪽을 나눠서 붙여야 돼요. 다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랑 얘네끼리 한 번 다 붙이고, 여기서 어디 있니? 여기서 웰드 포인트를 클릭해서 붙여주고, 자 뒤집고 웰드 포인트에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웰드 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었네. 이런 데가 좀. 해볼게요. 그래도 한 번 더 늘리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딨냐, 자 스무스 끝까지 늘려주고, 바깥쪽은 그래도 정리가 좀 돼 보이는데, 안쪽은 조금 터져 있네요.
이게 여기가 완전히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붙은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조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좀 웰드 디스턴스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딱 2배까지 늘릴게요. 그리고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DDDD 컨트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되겠지? 이번에도 안 되면 안쪽은 그냥 안 되네요. 안쪽은 어떻게든 박음질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뭐 저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 쓸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집을 지브러시가 아니라 맥스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맥스 갔다 오면 크리즈 넣는 게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네요. 방법이 없을까? 노말로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는 안쪽은 자동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깥쪽은 자동으로 해도 한 뭐 여기까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이렇게 빼가지고 빼주고 빼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마스크 걸리죠? 이거 왜 자꾸 저기 뜨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뒤집으면 반대로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주고 이상하다. 안쪽을 걸었는데 바깥쪽을 걸었는데 안쪽이 저렇게 되네. 뭐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근데? 웰드 포인트를 최대까지 늘려봅시다. 이거보다도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한 10까지 늘려주고 이게 좀 너무 많이 늘렸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러고 됐네? 아니구나. 이거 해야 되지. 잠깐만, 요거를 해줘야 돼. 어디 갔어? 네, 이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스무스를 수동으로 걸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 좀 피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최대한. 근데 안 되면 뭐 수동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멀리서 봤을 때 너무 거칠게 이렇게 되거나 하는 부분은 Shift 누르고 그냥 문질러 주라 이거예요.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각지거나 너무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너무 튀어 보인다 이러면 좀 빼주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면 될 텐데, 이게 패딩 정리하는데 시간이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자동화 하려고 저렇게 막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이 저러는 거니까, 뒤쪽은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않나. 사실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도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이것도 여기 끝에 라인이 따로 있는데 여기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 안 붙으려나 모르겠네. 자, 지오메트리 가서 웰드 포인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즈 해주고요. 크리즈 폴리그룹 해줘야지. 그 다음에 컨트롤 D, D, D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샹 문질러가지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처리된 거죠. 이게 이거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겠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테두리가 따로 있네. 근데 이게 점선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따로 해야죠. 이거 어딨어? 여기인가? 여기는 이제 요거는 따로 해줘야지. 자, 이거 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폴리그룹에서 다시 폴리그룹 걸어주면 금방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따로 해줄 건 이제 여기 끝부분. 얘인데 얘가 아닌가 보네? 이상하네? 여기가 안 집히는 건가? 저 선이 집혀버리네?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뒤집고 여기 클릭하고, 맞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빼서 얘네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얘네만 따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를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기 편집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들부터 먼저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꼬였나 보다 이게. 이게 앞뒷면 두께가 있는 애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따로 편집해야 됩니다. 자, 뒤집고 이제 여기를 하나로 보는 거죠. 컨트롤 W.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반대로 뒤집으면 얘네만 남으니까 여기서 또 얘네를 컨트롤 W. 그러니까 하나로. 그럼 이제 양쪽으로 나뉜 거죠. 이게 두 개로 나눴으니까 서툴러서 나눌 수 있죠. 그룹으로 스플릿, 그룹 스플릿.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룹 스플릿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여기 얘네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다를 거 없고요. 지오메트리에서 크리즈 폴리그룹.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D를 누를 때 이게 안 찌그러지도록 보완을 해줘요. 컨트롤 D, D 이렇게 누를 때 안 찌그러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 보완을 이렇게 해주고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서,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찌그러지는데. 크리즈를 하면 저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두고 크리즈 톨러런스 없음. 이거 풀리고. 아 이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 저거에 의한 저거일 건데. 배변 없음. 이게 상관없지 않나? 아 이거 바뀌는구나. 아 이게 상관 있나 본데? 이건가? 아니지. 크리즈를 안 걸었구나. 크리즈를 걸어도 저기는 저렇게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나 본데. 아 구멍 뚫려 보이는 게 영 그런데.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그 뭐여야 되지? 얘네가 걔네잖아요. 그 의상이고 의상이 서로 박음질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델링상에서 실제로 박음질을 해놓으면 폴리그룹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면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자면은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안 돼요. 얘가.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요거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두면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먹는다 이거예요. 아 이거 먹는 거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는 사실은 요게 좀 야매긴 한데 이렇게 갖다 대면 되긴 하거든. 여기만. 근데 야매건 목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시간이? 이걸로 합시다. 오래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폴리그룹 단위로 떨어져 있을 때 무브로 움직일 때 옆에가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무브 토폴로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선택한 데만 이렇게 따라와요.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요 정도에서 이게 좀 합의를 보자 이겁니다. 이게 조금 더 맞아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요 끝까지 전체를 다 해주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가 지금 현재 두께가 없습니다. 얘네가. 근데 두께가 없는 애들을 두께를 가지게 하려면 두께를 만들어주는 명령이 있거든요. 지오메트리에 보면 엣지 루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널 루프를 걸면 저게 생깁니다. 이게 두께가. 근데 지금 너무 두껍게 되는 거라 지금 이게 너무 부드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이 폴리시 단계가 있는데 폴리시 빵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거를 근데 이제 두께는 두꺼워져야 되니까 이거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이거 너무 두꺼워졌고 그러면 이거에 3분의 1 0.15에 0.015에 3분의 1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된 거거든요, 얘네가. 근데 이제 앞쪽도 두께를 가져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뒤쪽만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앞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앞쪽 뒤쪽을 나누려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W 눌러주면 앞쪽 뒤쪽 색깔이 바뀌면서 그룹을 또 한 번 나눌 수 있습니다. 서툴 가서 그룹 스플릿으로 이렇게 해주면 뒷면의 박음질과 앞면의 그 바느질 선으로 나뉘거든요. 앞면 바느질 선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에서 하이 폴리곤으로 써도 돼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뒷면은 이거는 없잖아요, 이 덩어리가. 그래서 얘한테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덩어리 만들 때는 지오메트리에서 엣지 루프에 패널 루프를 가지고 쓰는데 두께 조절해주고 폴리시 빼주고 그 다음에 루프 빼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줘라.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찌글찌글하게 됐죠? 이거 노멀 방향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이 정도 만들어 줍시다. 이 정도 만들어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줘요? 위에서 그거 어디 갔니? 크리즈 폴리그룹 한번 해주고 컨트롤 D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선은 이거는 저걸로 쓸 수 있죠. 하이 폴리곤으로 노말이 뽑혀서 나올 테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조금 불만족스러우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 디포메이션에서 인플렛을 조금 살짝 조절해 가면서 이걸로 이제 덩어리감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 아이씨, 이렇게 안 먹어. 네, 요 정도. 그럼 이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덩어리감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내가 봤을 때는 얘네가 지금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됐었어야 됐는데 여기가 왜 안 된 것 같으냐면은 이건 마블러스에서 설정 값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처리하는 거 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가 이게 옆에처럼 패딩 값이 나오길 원한다면은 여기에 물선 값을 재조정해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여기 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노말 뽑으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고 패딩 정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